74강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드렸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메뉴를 먼저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사가 메뉴를 만들 때는 뭘로 감싸라? 내부로 감싸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메뉴 박스, 메뉴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L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얘가 메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UL의 자식으로는 반드시 뭐 LI만 올 수 있다 했죠. UL의 자식으로는 LI, 이거는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I의 자식으로는 어떤 엘리먼트가 와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어쨌든 메뉴라는 거는 클릭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A 엘리먼트를 써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여러분들이 마크업이 뚝딱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노멀라이즈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노멀라이즈는 어떤 노멀라이즈 해줘야 되나? 바디 노멀라이즈 먼저 해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UL과 LI 노멀라이즈 마진 0 주고 패딩 0 주고 리스트 스타일 논 처리까지 해주는 거. 이 마진과 패딩은 사실 UL이 들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LI한테 마진 패딩이 들어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LI는 사실 리스트 스타일 논만 주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준 이유는 뭐다? UL과 LI를 그냥 묶기 위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코드가 길어지니까. 근데 이제 바디도 보면 마진 0이 들어있죠. 그래서 강사는 보통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예 바디까지 이런 식으로 묶어서 작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디, 뭐 UL, LI 뭐 이렇게 작업을 해주거든요. 뭐 물론 이제 바디하고 UL, LI를 분리를 시켜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헷갈린 것 같다 하면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 노멀라이즈 해줘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논 처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컬러는 이너리트 해줘야겠죠. 그죠? 이게 이제 A 엘리먼트의 노멀라이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멀라이즈가 끝났으면 일반적인 CSS 디자인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커스텀이라고 합니다. 커스텀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뭐 물론 무조건 커스텀이라 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CSS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냐면 메뉴 1, 지금 굉장히 천천히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메뉴 1한테 배경색 칠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메뉴 1의 자식인 UL. 자, 그러면 강사는 여기다가 주석을 걸어 놓을 건데 메뉴로서의 역할이고 이 녀석이 메뉴 박스로서의 역할입니다. 각각의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적어 놓는 건데, 물론 이제 모든 CSS 작업할 때 이렇게 매번 이렇게 주석을 걸어서 표현을 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으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졌을 때 얘네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배경색을 칠해봐야겠죠. UL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df.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굉장히 넓어요. 왜? UL도 디스플레이가 뭐다? 블럭이라고 강사가 설명드렸죠.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 뭘로 바꿔야 된다? 인라인 블럭으로 일단 바꿔야 된다. 왜 또 여기서 인라인 블럭인 거예요?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줘야지만 여러분의 너비라든지 패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UL한테 패딩도 마찬가지 0, 10픽셀 정도 해가지고 위아래 0, 그 다음에 좌우 10픽셀. 뭐 물론 여러분들이 패딩 0, 10픽셀 이렇게 줘도 되고요. 아니면 패딩 인라인이라 해가지고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패딩 인라인을 10픽셀 뭐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라인도, 패딩 인라인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줄 수도 있고 하나만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0, 10픽셀 주게 되면 이건 뭐냐면 왼쪽은 0이고 오른쪽이 10픽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10픽셀 쓰고 10픽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쓴다?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왼쪽이 10픽셀 들어가는 거고 오른쪽이 0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는데 그냥 어차피 X축 둘 다 양쪽을 줘야 되니까 패딩 인라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부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가 인라인 블럭 글자이기 때문에 메뉴 입장에서 하나의 텍스트로 취급돼서 얘를 가운데로 보낼 수 있겠죠. 텍스트 라인 센터 주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간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를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메뉴 아이템한테 작업을 해줘야 돼요. 메뉴 1에 UL에 LI. 자, 이 녀석이 뭐다? 메뉴 아이템 역할이에요. 메뉴 아이템. 자, 그러면 얘를 한 줄로 눕혀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는 UL이 이렇게 외곽선이 둥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보더 레디우스도 한 10픽셀 정도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LI한테 얘한테 패딩을 여러분들이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15픽셀이라고 줘볼게요. 자 그러면 패딩 15픽셀 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공간을 딱 그려보면 어떻게 나온다? 솔리드 블루 칠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될 게 메뉴 1에 UL에 자식인 LI에 A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메뉴 아이템 텍스트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자 인라인 같은 경우는 너비 높이 최소예요. 왜? A는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얘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지금 공간이 굉장히 좁죠. 그래서 클릭해봤자 여기를 정확하게 클릭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패딩을 얘한테 부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부여한다? 바로 A 엘리먼트한테 부여한다. 근데 이게 지금 패딩을 제대로 먹는 게 아니라 했죠. 왜? 인라인 요소는 패딩 마진 높이 너비 안 먹는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 뭐 한다? 최소 인라인 블록은 줘야 되는 거야. 최소 인라인 블록. 최소 인라인 블록 주면 자 패딩 잘 적용되네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했어요. LI한테 너비를 얘가 만약에 200픽셀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어때요? A는 최소잖아요. A는 패딩밖에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너비를 또 200픽셀 줄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변경하는 거는 귀찮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뭘로 바꾼다? 블럭으로 바꾼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블럭으로 바꾸게 되면 블럭 요소는 뭐예요? 주어진 공간 안에서 너비가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공간에서 너비가 최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배경색 필요 없으니까 배경색은 지워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마우스 올렸을 때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물론 이제 글씨의 굵기도 하고 싶다 하면 여기다 폰트 웨이트 줘도 상관없습니다. 폰트 웨이트 뭐 볼드 정도 이렇게. 자 그러면 메뉴 1에 자 여기다가 호버를 여러분들 여기다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좌측으로 당기는 게 좋다 했죠. 일단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써주고 컬러는 화이트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마우스 올릴 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최대한 이 호버라는 거는 최대한 좌측으로 당기는 게 좋으니까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UI UX 때문에. 그래서 얘는 호버된 메뉴 아이템 텍스트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드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메뉴 완성했어요. 그죠? 메뉴 완성했잖아요. 저는 메뉴 1한테 마진 탑을 좀 10픽셀 정도 줘볼게요. 위에서 떨구기 위해서. 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세 개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요거를 세 번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 번 쓰고 이걸 하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여기를 메뉴 2로 바꿔요. 메뉴 2, 메뉴 3. 자, 그럼 메뉴 2로 바꿨다고 칩시다. 자, 메뉴 2로 바꾸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들 이거 다 CSS 다 뭘로 바꿔줘야 돼요? 다 메뉴 2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중복 발생한다고요? 중복. 중복 발생하기 때문에 코드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길어지는 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 연습할 때 코드가 너무 길다. 뭐 크게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왜? 메뉴라는 거는 형식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걸 매번 추가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제가 지난번에 힌트를 드릴 때 클래스를 잘 활용하라 했죠. 지금 얘네들이 다 어디에 기반이 돼가지고 디자인이 되어 있다? 메뉴 1이라는 녀석을 기반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그냥 클래스 이름만 하나 더 추가해 줄 거예요. 1-2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3 자 그러면 색상 변경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1-2, 1-3만 이렇게 골라냈으니까 그냥 1-2에 자식인 A 골라내면 되고 그죠? 1-2의 자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메뉴 아이템 텍스트 골라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3에 메뉴 아이템 텍스트 골라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컬러는 얘는 이제 뭐 골드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블루 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바뀌죠. 그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CSS를 또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죠?
그러니까 클래스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매번 이런 식으로 똑같이 또 쓰지 않고도 이렇게 디자인을 입힐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한 방식이 실제로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도 이런 걸 라이브러리 클래스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존의 어떤 특정 클래스 위에다가 설계를 해놓는 거예요. 클래스 위에다가 디자인을 설계를 해놓으면 그 클래스를 필요로 하는 ASMR한테는 그거를 부여만 하면 그 디자인이 그대로 반영되는 방식. 이런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 하냐면 라이브러리 클래스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천천히 나중에 하나하나 배울 건데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이걸 만들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